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마케터 김승호. 네, 컨설팅 1팀의 조준석 마케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식품 쪽으로 했었죠. 저희 네, 마케팅 맞습니다. 시뮬레이터를. 네, 맞죠. 오늘은 저희가 할 것은 마케팅 시뮬레이터 이제 뷰티 편입니다. 대리님은 평소에 그러면은 뷰티 제품 많이 이용하시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과장 보탬 없이 진짜 달에 거의 한 올리브영 같은 데서 한 10만, 20만 원씩 쓰는 것 같아요. 기초 화장품에만. 물론 뭐 우리 승호 대리님은 뭐 원래 이제 피부가 좀 좋으시기 때문에 좀 그 정도까지는 안 쓰셔도 괜찮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또 써야 되거든요. 아니 저도 나름대로의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네네. 남성 화장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고 그리고 그쪽으로도 좀 몇 가지 좀 걸쳐 있는 게 있어서 네,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그다음 뭐 써보면서 이제 뷰티 제품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식으로 좀 가닥을 좀 잡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한번 본론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희가 그 첫 번째 시작으로는 매체별로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했나, 어떤 광고를 집행을 했나 이런 그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네, 일단 한번 네이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송호 대리님은 네이버 지금 저희 이 뷰티 제품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네이버에서 사실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 브랜드 검색 광고 하시는 광고주분들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브랜드 검색 광고도 퀄이량이 나와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광고주님 계정을 받아본 다음에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브랜드 검색 광고도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막 이제 런칭을 한 브랜드다 아니면은 좀 더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브랜드 인지도를 좀 높이는 데는 굉장히 좋은 광고 채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쿼리량이 낮더라도 그게 오히려 이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이제 검색량에 따라서 그 좀 단가가 정해지는 편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막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브랜드 검색 광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조금 반대가 있습니다. 아, 어느 정도의 그 브랜딩이 되어야지 브랜드 검색 광고의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써요. 하지만 적게 쓰시는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 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좀 소액으로 좀 집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은 충분한 로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PC는 아예 안 해버리고요. 모바일은 그 쿼리량을 보고 합니다. 할지 말지 진행 여부를 쿼리량으로 좀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그 쿼리량 자체가 별로 안 나오는 편이면은 브랜딩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광고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첫 단계가 이제 8,00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8,000개까지 노출이 가능한데 노출량이 500, 700 이 정도 선이면은 사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 벌써 저희 의견 차이가 벌써 네. 나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뷰티 업종은 특히나 이제 이 미디어믹스가 관건인 이제 매체잖아요. 이제 카테고리일 텐데 여기에 이제 매체를 섞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네이버 안에서만 돌아가게끔 광고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매체를 여러 개 섞어서 특히 이제 DA라고 하죠. 저희 이제 DA 광고를 좀 집행을 하면서 이 네이버 쪽으로 자연스러워 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엔 브랜드 검색량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놓치면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 광고 만약에 우리 브랜드를 네이버의 다른 DA를 광고를 보고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었을 때 우리 브랜드가 이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최상단의 노출이 될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좀 신뢰감이 가는 그런 배너나 좀 그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는 확실히 조금 뭔가를 좀 진행하려고 한다. 이제 막 신생 브랜드인데도 이런 것까지 좀 돈을 좀 투자를 하는 것 같네? 라는 느낌을 좀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브랜드 감석 광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만약에 하실 거면은 네. 돈을 조금 더 쓰셔가지고 예산이 모바일에서 네. 하실 거면은 저는 차라리 저는 그 썸네일형으로 그렇죠. 진행을 하시는 것이 모바일에서는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 사실 브랜드 검색 광고 톤앤 매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브랜드 검색 광고의 자체 CTR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소재 부분에서 약간 좀 따로 놀지 않아야 돼요. 이미지들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기본 태평으로만 사용을 하시면 이제 글자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썸네일형으로 그리고 썸네일의 톤앤 매너를 좀 맞춰주는 식으로.
사실 뭐 좋은 말씀 해주셨다시피 이제 뭐든 이제 예산이 문제죠. 저희도 네. 뭐 여러 채널을 다 섞고 하다 보면 브랜드 검색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예산이 되시면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지만은 당장에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가 최우선 순위가 되면은 또 안 됩니다. 뭐 그 전에 다른 미디어믹스를 좀 더 잘 섞어가지고 우리 브랜드 퀄리량을 좀 높이는 게 당연히 이제 우선시 돼야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메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저희. 맞습니다. 메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호 대표님? 저는 일단 어드밴스드 타겟으로 하나 두고요. 네. 그러고 나머지 하나를 따로 캠페인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음, 판매 캠페인을 총 보통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음. 안 해보셨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이미 진행한 이력이 있으시면은 어드밴스드 중심으로 소재를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넣고 그렇게 좀 수지 테스트를 하면 진행을 하는 편이고 그랬는데 좀 검색에 좀 로아스가 좀 안 나온다, 전환율이 좀 별로다라고 하면은 제가 따로 또 세팅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메타는 정말 이 뷰티 업종에서 조금 빠지기 힘든 매체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여성 사용자분도 많고 또 이제 저희 소셜 미디어 중에서는 저희 국내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사용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타 광고는 정말 배제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광고를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광고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대부분 좀 이제 막 런칭을 하는 브랜드들에 좀 제한을 많이 드리고 좀 집행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쿼리량 확보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뭐 그 전에 이 집행 이력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 캠페인과 그리고 뭐 인지도 캠페인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판매 캠페인까지 더불어서 조금 초반에는 트래픽 캠페인에 좀 예산을 많이 두는 편이고 이후로 좀 더 이제 그 데이터가 쌓일수록 그에 관해서 조금 판매 캠페인에 예산을 옮겨간다던가 아니면은 말씀해주신 어드밴스드 타겟 좀 사용을 해가지고 판매로 좀 더 목적을 옮겨가는 서서히 옮겨가는 사실 앞서서 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걸 좀 멀리 보셔야 됩니다. 특히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 지금 수많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이 브랜드들 안에서 조금 경쟁력을 가지신다고 하면은 정말 급하게 마음을 먹으시면 안 되고 정말 좀 장기적으로 보셔서 지금 내 브랜드의 좀 데이터나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쌓아가시는 상황이라고 좀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매체별 레퍼런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매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메타나 네이버, 카카오, 나머지 뭐 기타 매체들을 사용을 하는 거는 무조건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자사몰의 퀄리티나 그렇죠. 상세 페이지, 브랜드가 어떻게 뭐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먼저 우선적인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나본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체적으로 바이럴을 좀 진행을 하고 계신 광고주들이 되게 많았고요. 맞아요, 많죠. 뷰티 쪽에서 굉장히 많았고 자체적으로 바이럴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고 나서 이제 메타나 이제 네이버 쪽으로도 저희가 좀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의뢰를 주시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네. 경우가 저는 이것처럼 이제 광고주분들도 이제 자기 자사의 상태, 컨디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페이드 매체로의 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뭐 같은 입장이에요. 솔직히 지금 굉장히 국내 코스메틱 시장은 포화 상태이고 네. 좀 여기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솔직히 요새 화장품 하면 안 좋은 화장품 없잖아요. 성분 다 좋고 그렇죠. 네, 다 뭐 1등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저희 브랜드만의 특장점이 뭐가 있을까는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브랜드 런칭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또 지금 당장에 생각이 않더라도 광고를 진행하신다 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좀 소구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광고 집행 저희와 이제 함께 의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카카오 있죠.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카카오. 얘기하시죠. 네, 성과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어렵죠. 매체가 사용하기 나름이긴 한데 사실 어렵습니다. 네. 이게 카카오 같은 매체가 채널 추가나 이제 친구 알림 보낼 수 있는 사용자의 수들이 많아지면 사실 굉장히 괜찮은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카카오도 뭐 픽셀 SDK 사용하는 부분에서 정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거기에
그걸 사용할 만한 만큼의 이제 그 쿼리랑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쌓기가 좀 많이 좀 웬만한 예산으로 좀 힘든 편이고 네. 거기에 대한 시간도 좀 예산도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장기적으로 조금 예산을 투자하시더라도 이런 쪽에 확실한 내 브랜드를 정말 대기업 브랜드만큼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카카오도 괜찮은 매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저도 조금 좀 뒤로 좀 미루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자사 온데미디어 확보를 위해서는 카카오를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주로 가져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특히나 또 뷰티 업종에서는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뭐 내려볼 때 뭐 배너랑 이런 거 많이 뭐 지나쳐 보시겠지만은 네. 굳이 그걸 클릭해서 딱히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단 말이죠. 이제 보시면은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 약간 대기업 화장품 네, 지금 현재 맞습니다. 진행하는 뭐 SK 뭐 그런 쪽이나 약간 좀 대기업 브랜드들이 조금 노출이 많이 되는 편이고 저희 확실히 인지 단계에서의 조금 효과가 좀 많은 편이지 제가 생각했을 때 당장 이제 구매 전환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으면은 네. 카카오는 조금 미루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카카오 스토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카오 스토어요. 네. 혹시 카카오 스토어. 네. 카카오 스토어 역시 뭐 저는 조금 뷰티 입장에서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뭐 물론 네. 이게 조금 입소문이 타고 다른 매체를 잘 섞었을 때 뭐 빵 터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겠지만은 스토어 자체가 좀 주가 되기는 저는 아직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렇죠. 선물하기나 이런 쪽으로 했었을 때 활성화가 그렇게 크게 돼야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네, 웬만하면 뭐 르라보, 조말론 이런 향수나 핸드워시, 뭐 그렇죠. 이솝 그렇죠. 같은 뭐 이런 브랜드들 이미 충분히 브랜딩이 잘 되어 있고 충분히 대기업이라고 말하시죠. 그렇죠. 네,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광고지만 사실 시작을 하려는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추천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저희 웬일로 좀 의견들이 잘 맞고 있네요. 네, 오늘은 저번에는 되게 싸웠는데 네, 저희가 오늘 분위기 괜찮네요. 저희. 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 이제 뭐 구글이라고 하죠. 구글에즈 뭐 유튜브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무조건 이제 미디어맥스를 섞는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확실히 이미지나 영상을 노출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한 강점이 있어요. 유튜브 그리고 지금 가장 사용량 많잖아요. 진짜 압도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나 이제 예산을 현재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전략을 좀 다르게 짜셔야 돼요.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정말 노출되는 지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조금 간과를 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좀 뭐 예를 들어서 좀 전략 같은 걸 말씀을 해드리면은 구글에즈라고 하면은 타겟 자체가 조금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특장점으로는 뭐 이런 웹사이트 URL을 좀 뭐 나갔다 들어온 사람을 타겟을 하고 싶다. 뭐 이것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영상을 봤는데 이런 사람을 좀 타겟을 하고 싶다. 또 가능합니다. 또 뭐 어플 같은 것도 뭐 이런 어플을 좀 사용하고 나온 뭐 사람들 한해서도 또 타겟팅이 가능하고요. 이런 특장점을 좀 잘 이용해서 최대한 좀 타겟을 많이 뭐 소액이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타겟을 많이 줄이고 좀 사용을 하는 전략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뭐 정말 뭐 많은 투자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예산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효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를 하는 단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유입 경로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들어오는지, 어떤 매체에서 저희 제품이 인기가 많은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또, 네, 그런 거 파악을 통해서 어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셔라라고 이제 또 제안을 또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뭐 저희가 뭐 항상 뭐 증액 뭐 얘기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맞습니다. 정말 저희도 네. 저희 입장에서 충전을 네. 막 하셨는데 막 그 광고비 자체가 안 타고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 되게 난감하고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파악해서 뭐 다음에 좀 감액하셔라 뭐 이런 쪽도 말씀을 드리니까 최대한 저희랑 의논 많이 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저 이제 뭐 틱톡이나 뭐 쿠팡, 무비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쪽 좀 약간 부가적인 매체라고 뭐 이쪽 매체는 좀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일단 모비온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비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배너 광고 영역에서는 그나마 조금 잘 잡히지 않나. 타겟들이 좀 잘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트래픽 같은 게 쌓기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배너 지명 같은 게 약간 좀 살짝 후킹성 조금 있는 그런 소재 활용해가지고 네트워크 지명 같이 활용을 하시면은 저는 이거는 꽤 괜찮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좀 뉴스텝이나 이런 관련 콘텐츠를 정확히 좀 타겟을 할 수 있다면은 네. 저도 이제 그분들의 이제 목적은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또 다른 컨텐츠를 추가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지면은 항상 저도 고려해 보시고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전략에 항상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집행하고 있는 매체 중에 하나가 에디라는 매체가 있어요. AI 기반으로 저희가 이게 배너 노출을 시켜주는데 배너를 이제 아예 노출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모서리에 조그만하게 신경이 쓰이게. 네. 그거 되게 괜찮네요. 네, 그게 근데 AI 기반으로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 다른 타겟팅보다는 조금 괜찮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좀 리소스가 좀 덜 드는 그런 네. 장점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광고 단가도 꽤 낮은 편이어서 문의 주시면 다 알려드리고 합니다. 네, 저희 뭐 이렇게 수홍 마케팅팀처럼 네. 계속 새로운 매체 발굴하고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맞습니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쭉 넘어가 볼까요, 저희? 네. 저희 이거는 예산별 미디어 믹스인데 이건 승호님이 가져오셨죠? 네. 한번 설명 한 번만 해주실까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매체별 레퍼런스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죠. 네, 예산별 미디어 믹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히스토그램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예산을 저희가 한 1,000만 원으로 저희가 버짓을 정해놨어요. 네, 그때 매체 어떻게 쓸래?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저희가 하다가 그러면은 차라리 퍼센테이지로 좀 나눠주자. 맞습니다.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퍼센테이지 좀 나눠주자.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렇죠.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쉽게 그냥 1,000만 원을 딱 끄는 거죠. 그렇죠. 딱 끊었죠. 네, 소진 금액이라서 다 달라지긴 하지만은 뭐 쉽게 끊으면은 메타의 저 절반 쓰고요. GF에 광고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랑 기타 매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 메타 같은 경우에 판매 캠페인에서 제가 소재를 조금 제작을 좀 할 줄 압니다. 제가 또 디자인 쪽으로도 일가견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이건- CTR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소재 제작도 해드려야죠. 그쵸. 해드려야죠. 네, 수제 제작도 제가 좀 맡아서 조금 해드리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 메타 CTR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고 로아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저는 여기에다가도 더 증액을 좀 할 생각도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캠페인 하나에 소재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넣었고 네, 그렇게 세팅을 하고 거기서 계속 A/B 테스트 돌려가면서 예, 성과 좋은 것들 이렇게 키고 끄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모션 때 메타가 참 광고하기 좋습니다. 괜찮죠. 네. 그럼 프로모션 때마다 메타 하면은 소재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뷰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그렇죠. 네, 후킹성 문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요즘에 이게 메타 광고를 보면은 후킹이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분들 따라가려면 제가 또 많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SNS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근데 후킹성으로 제가 뭐 카피라이트 예시를 드린다면은 뭐 이 링크에서 할인된다, 뭐 이런 거는 약간 좀 가볍게 가고요. 네. 가볍게 좀 진행을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좀 소재가 좀 괜찮았다, 신박했다라는 거는 약간 좀 밈 활용한 것들, 뭐 나야 스킨케어, 뭐 아니면은 뭐 이럴 때 뭐 쟁이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제가 그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조금 고급 단계로 가면은 저는 약간 소재에서 사용자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걸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글씨가 조금 흐릿하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화질이 살짝 깨져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의 소재도 이제 브랜드 이미지랑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뷰티에서. 그런데 이게 후킹성으로만 한 두세 개 정도만 제가 세팅을 해서 깔아놓는 편이긴 한데 그때마다 안 괜찮았던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브랜딩 이미지로서는 사실 그게 많이 쓰시면 별로 안 좋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약간 좀 한두 개 약간 좀 더미 느낌으로다가 세팅을 하면은 그러면은 좀 성과가 좀 괜찮지 않았나. 괜찮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GFA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피드 광고 위주로 돌리고 있는데요. 네, 피드로 그냥 저희 GFA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있는 그 타겟팅, 리타겟팅 자체가 좀 잘 되다 보니까 네, GFA 기반으로 해서 좀 저희한테 좀 트래픽을 좀 많이 끌어올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네이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검색 광고, 파워링크, 쇼핑 검색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요. 근데 이거에는 저는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이 아닌 게 이게 너무 뷰티 같은 경우에 특히
키워드가 너무 비싸요. 키워드도 너무 비싸고 이게 네이버가 쉽지가 않습니다. 뷰티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그쵸.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 입찰가를 계속 올리고 관리를 해도 로아스가 그렇게 좋게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예산을 좀 줄여줍니다. 저는 줄여주고 일단 메타 쪽으로 좀 주력을 좀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메타만 하고 있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 쇼핑 검색이나 타워링크 같은 경우는 진짜 자사명이나 이런 거 최소 집행으로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메타 쪽으로 좀 많이 끌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배치 제가 10% 했는데 이거는 네트워크 그 배너지면입니다. 네, 근데 10%라고 한 이유가 사실 네트워크 배너지면은 상시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상시로 집행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프로모션이나 올리브영 세일, 뭐 그렇죠. 아니면은 뭐 시즌 오프, 뭐 빅세일 아니면 시즌성으로 뭔가 좀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할인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그럴 때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하는 편입니다. 아. 그때 제안을 드리고 이제 배너 같이 소재를 만들어가지고 또 띄워주면은 이럴 때 트래픽 올려주는 캠페인을 많이 진행을 해야 돼요. 확실히 저도 들어보니까 네. 뭐 저는 진짜 정말 이거보다 조금 심플하게 미디어믹스를 짰는데 네. 이 기타 이 시즌성 좀 배너 좀 네트워크 지면 매체는 저도 한번 고려하고 좀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최대한 좀 단조롭죠, 훨씬 네. 성우님보다. 메타 이제 40%, GFA 40%, 우리 네이버 20%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적어왔는데. 우선 뭐 메타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지 노출에 있어서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는 사실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라면 그 이상을 저는 좀 쓴다고 하면은 여기에 좀 유튜브나 구글 애즈까지 추가를 할 텐데 일단 저는 메타가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는 가장 큰 이제 SNS 채널의 파일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있어서는 가장 조금 예산적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략 역시 뭐 좀 인지도 캠페인을 주로 진행하면서 판매 캠페인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예산 파일을 좀 늘렸다 줄였다 조금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재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예시가 있겠죠. 뭐 앞서 성우 마케터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메타는 확실히 자극적인 소재가 굉장히 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메타가 특징이 저희가 이제 넘기면서 그 충동적으로 조금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 브랜드가 가지는 특장점을 어느 정도 과장이 좀 필요는 합니다. 노출량 자체가 약간 좀 다르죠. 다른 매체들. 그렇죠, 그렇죠. 좀 이 과장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고 내가 만약에 우리 브랜드나 우리 이 제품이 좀 어디에서 좀 1위를 했고 좀 인지도가 많았고 저 해외에서도 조금 인지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부각시키는 소재도 저는 역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항상 제가 봤을 때 메타 같은 경우 좀 갑자기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좀 예술을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계시다고 뭐 하죠. 그러니까 저도 뭐 물론 예쁘게 뭐 광고하고 싶고 항상 합니다. 근데 그런 쪽 대부분 보면은 메타 쪽에서 잘 먹히지 않아요. 뭐 메타 소재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 싶지만 확실히 좀 후킹성이 있고 조금 자극적인 소재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제품이나 우리 브랜드가 뭐 다른 쪽에서 뭐 이런 어플이나 화해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런 쪽에 조금 1위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화해 품평단에서 정말 좋은 별점을 많이 받았다거나 이런 쪽 있으시면은 충분히 노출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어떤 광고주분들은 정말 예쁘게 그냥 진짜 광고 소재의 예술 본인의 이제 혼을 담아서 네.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솔직히 좀 지양 좀 해달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판매에 좀 직결이 되는 그런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조금 모호한 이 광고의 좀 목적성이 좀 모호하고 불분명한 광고는 오히려 좀 독이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분명하게 나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래도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그쵸. 그리고 예술을 담고 싶다, 혼을 담고 싶다, 우리 브랜드 색깔을 확실하게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세 페이지 쪽에 녹여주시면은 그렇죠. 그런 쪽에 뭐 많이 녹여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이 제품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이제 가장 쉽게 나타나야 되는 채널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관해서 항상 조금 놓치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안을 드릴 때 조금 소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메타는. 네. 좀 이어서 GFA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조금
조금 메타보다는 소재가 좀 노출되는 거 보면 굉장히 고급화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소재 같은 경우에 좀 예산 같은 경우도 저는 GFA는 조금 예산 자체가 좀 투입이 많이 돼야지 어느 정도 효율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정말 로아스가 빵빵 많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근데 GFA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 예산 아래에 집행을 하면 효율이 안 나다가 갑자기 일정 예산 이후에는 갑자기 로아스가 빵 뛰고 갑자기 또 예산만 많이 증액하다가 예산이 일정 이상이 되면은 좀 그 이상 또 로아스가 안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가지고 광고를 집행해야 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쇼핑 블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쇼핑 블럭이요. 네. 지금 좀 많이 관건이죠. 이 네이버도 조금 굉장히 좀 채널 자체가 많이 바뀌다 버릇하면서 네. 이 그 블럭을 좀 나누는 형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쇼핑 블럭 조금 매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잡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확실히 요새 이 AI 얼마나 이 알고리즘을 잘 타고 SEO를 최적화를 많이 시키느냐 항상 체크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맞는 키워드를 쓰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이 소재 역시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우 마케터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쇼핑 블럭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광고주분들은 주기적으로 꾸준히 하세요. 그렇죠. 그만큼 효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광고 단가, 집행 단가가 좀 비싸서 그렇지 이게 핫딜같이 그런 그쵸. 쪽으로 들어가면은 거의 제가 봤었을 때 제가 최근 들어서 해봤을 때는 500 이상 선부터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저 이제 뭐 물론 개인이 진행하셔서 뭐 입찰을 해가지고 받으실 수 있겠지만은 확실히 이제 저희 대행사 같은 분들 보면은 저희 도와주시는 인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거의 티켓팅으로 합니다. 그쵸. 이걸. 거의 저희 100%거든요. 네. 그렇게 봐주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그런 쪽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 뭐 네. 지금 본업하시다가 갑자기 저희가 막 그런 쪽에 들어가서 계속 뭐 입찰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항상 저희 쪽에 좀 상담을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GFA 쭉 알아봤고 네이버는 저는 20%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쪽이 조금 소모 마케터님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여했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뭐 간과할 수 없는 게 앞에 가장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 검색 광고나 저는 신제품 검색 광고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키워드 굉장히 잡기 힘듭니다. 그 단가가 생각보다 정말 뭐 10,000원, 20,000원대가 CPC가 나오는 그런 키워드도 있고요. 여러 다수 분포에 있기 때문에 노출 클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이런 대기업들과 막 한판 뭐 붙어보겠다, 뭐 예산으로 막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뭐 저희야 물론 땡큐죠. 저희야 물론 땡큐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면은 거기에 굳이 지금 저희 당장 예산을 지금 소재 만들고 다른 쪽에 DA 지금 광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 파워링크 쪽에 다 예산을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제품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원하는 키워드 뭐 물론 네이버 측에서 정해주는 카테고리 안에 이제 키워드가 되겠지만은 그쪽을 어느 정도 잡고 최상단에 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좀 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브랜드 검색 광고랑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 네임이 직접적으로 들어간다던가 우리 브랜드만의 어느 정도의 그런 고유의 키워드가 있어야지 그걸 노출시키는 부분이지만 신제품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쇼핑 카테고리 안에서 조금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내가 굳이 원하는 정말 꼭 잡고 가는 키워드가 있는데 좀 CPC 단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은 신제품 검색 광고 저는 이게 제품 출시에 일정 기간 이상이 되면은 노출이 안 되고 집행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막 런칭을 하시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한 느낌이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광고도 한 20% 정도 예산 분배를 했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서로 이제 예산별 미디어 믹스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네. 저희 송마케터님은 저 예산 뭐 미디어 믹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매체가 조금 적지 않나. 그러니까 다매체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예산으로 저희가 버짓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체가 조금은 적지 않나. 사실 이 뷰티 업종에서 1,000만 원으로 브랜딩 광고를 하기가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널을 오히려 너무 좀 나눠가지고 좀 이도저도한 효율을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간과한 거는 좀 그 네트워크 좀 지면을 좀 제대로 시즌성으로 활용해 보면 되지 않나 한 그 정도 추가
저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조금 해보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여기 가용 가능한 예산 안으로서는 이게 매체 같은 것도 이제 많이 건드려 봐야지 그 제품이랑 그 매체랑 핏이 맞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게만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너무 이게 매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물론 이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좀 이 뷰티 업종이라는 정말 네.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만 어느 카테고리 어떤 제품이냐 아니면 어떤 소구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예산별 미디어믹스도 당연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정도 분배로도 최대한의 효율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져왔고요. 제가 보는 서고 마케터님이 한번 미디어믹스를 보면은 이 네이버에 조금 예산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거든요. 왜냐면은 네이버 역시 사용자 지금 국내에서 가장 아직까지 많거든요. 물론 구글이 계속 치고 올라와서 지금 한 7대3 정도 된다고 하지만은 네이버 역시 지금 70% 정도 지금 검색에서 조금 활용이 되고 있고 네. 여기에 따라서는 그래도 모든 키워드, 주 키워드를 다 잡지 못하더라도 우리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잡으려면은 그래도 2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짠 이유가 메타 50% 확실하게 밀어줄 건 밀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체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애매하다 싶은 거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사실 안정형입니다. 광고를 진행하는 상태 자체가 이게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안정형으로 운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메타 같은 경우에 이제 준석 대리님은 이제 메타 GFA 40/40으로 뒀지만 저는 약간 그냥 한 매체에 몰빵을 하고 나머지 매체에 대해서 이게 툭툭툭 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확실히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 진짜 마케터님도 이제 연차가 아무리 높으셔도 네. 정말 여기에도 차이가 막 있으셨기 때문에 의견 차이는 여기에 한해 있어서는 저희가 이런 10%씩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조금 일치하지 않나 큰 줄기까지는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카피죠. 광고 네. 카피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가져와 봤어요. 저희 저번에는 소재 관련해가지고 좀 네. 이미지 소재 관련해서 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거의 대기업 브랜드 위주의 좀 카피를 24년 카피들을 좀 가져왔는데 네. 저 SK2 굉장히 유명하죠. 당신의 피부를 위한 프리미엄 성택. 이 카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SK2는 지금 지금 명실상이 이제 굉장히 좀 네. 대기업 브랜드고 당연히. 맞죠. 굉장히 구매 나이대도 조금 높으신 편이고 네. 지금 저희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거기에 대한 제품 단가도 싼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화 전략을 써야 되고 여기에 따른 카피도 저는 굉장히 잘 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브랜드 좀 브랜딩이 많이 돼 있고 위치까지 올라온 브랜드들은 이 카피 자체에 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금 브랜드가 나타내는 아이덴티티만 그냥 딱 하고 보여주면은 끝인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내가 이 런칭 브랜드라고 해서 진짜 고급화 전략을 내세워야지 했는데 갑자기 그냥 이런 카피만 떡하니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크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네. 슬로건 자체가 이제 브랜드 색깔을 좀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프리미엄 선택, 당신의 피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이런 문구 딱 보고 그냥 광고 클릭하면은 단가가 좀 높아도 저희는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잖아요. 네. 그런 브랜드인가 보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브랜드 연역이 물론 있겠지만은 이런 카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맥 네.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여성분들 많이 사용하시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저희 어머니한테 립스틱 하나씩 맥 립스틱 유명하잖아요. 여자친구분 아신가요? 여자친구는 제가 지금 아쉽게도 하여튼 지금 맥 같은 경우도 색조 화장품으로 오히려 좀 유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 문구 자체가 완벽한 메이크업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슬로건 자체가 좀 날카롭죠. 이거는. 그쵸. 네. 우리가 지금 어떤 브랜드인지를 바로 보여주고 메이크업 브랜드라고 네. 딱 하고 좀 시작과 끝 우리 이 정도의 브랜드의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지금 브랜드 크기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카피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메이크업이라는 건 카테고리를 나누고 나서 거기에서 시작과 끝을 우리가 다 하겠다. 그렇죠. 라는 게 보이는 문구인 것 같아요. 네. 저희 한번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샤넬이 있네요. 샤넬은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뷰티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네, 거의 뭐 저희 행성에 있는 돈을 다 쓸어 담는 것 같아요, 샤넬이. 제품을 말씀을 드리자면 샤넬 넘버 5가 있죠. 네. 넘버 9도 있고요. 샤넬 향수 같은 경우는 향수 라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 마를린 먼로가 가장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때 샤넬 넘버 5만 입고 잔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이 향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브랜드 연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래됐고 네. 거기에 좀 쌓아온 좀 브랜드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자신감을 선사하는 매혹적인 향수. 사실 샤넬은 카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피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샤넬은 샤넬이에요. 네, 그렇죠. 앞에 그냥 저는 이 앞에 이 카피 지우고 그냥 샤넬만 박아놔도 네. 이 그냥 브랜드 이 브랜드 샤넬 향수구나. 카피를 그냥 샤넬입니다라고만 박아놔도 그렇죠.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네, 이만큼 지금까지 쌓아온 그 브랜드의 스토리라던가 네, 브랜드의 그 시스토리 그리고 브랜드의 약간 좀 색깔이나 뭐 이런 이렇게 세그먼트가 좀 중요하다. 네. 저희가 굳이 이런 굉장히 큰 브랜드들의 카피를 좀 들고 온 이유는 그 브랜드들의 지금 현재 사용하는 카피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네. 지금 그 브랜드들 여태에 쌓은 그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 브랜드들의 스토리 라인을 조금 중요시하라. 특히 뷰티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본인 브랜드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조금 광고주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뭐 쭉 있죠. 저희 굉장히 많이 가져왔었어요. 네. 뭐 에스티 로더도 있고요, 더바디샵도 있고 뭐 저희 뭐 조금 눈에 띄는 거 뭐 하나씩만 한번 꼽아볼까요? 랑콤. 아 랑콤. 당신의 아름다움을 위한 맞춤형. 아 랑콤 괜찮죠. 네. 저도 랑콤 브랜드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 사용하시는 것도 많이 봤는데. 어머니가 자주 나오네요. 아 그렇죠. 뭐 이게 네. 사실 굉장히 조금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조금 남성 입장에서도 뭐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막 남성이 갑자기 막 20 얼마짜리 뭐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뭐 20 얼마짜리 막 앰플을 막 쓰거나 막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조금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아무래도 버츠비가 괜찮은 것 같네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의 마법 20번에 있죠. 네.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립밤으로도 많이 유명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좀 올리브영에 또 입점이 많이 돼 있는 브랜드인데 지금 여러 립밤들이 많이 브랜딩이 되어 있고 조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지만은 이 버츠비 브랜드 역시 충분히 조금 강점이 있는 자연에서 오는 그런 느낌을 가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카피 잘 쓴 것 같습니다. 일단 브랜드 카피라이팅 이렇게 다들 쭉 보면은 사실 그렇게 특별할 거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뷰티 자체가 특별할 건 없는데 이렇게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서 이거를 소재로 활용을 하고 이제 이걸 브랜드 색깔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카피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카피에 담긴 이미지를 어떻게 저희 소재나 저희 사이트나 뭐 저희 쇼핑몰에 어떻게 녹여낼지를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뷰티 업종 괜찮았나요? 오늘 좀 뷰티 업종은 저는 재밌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지금 제 주력 업체다 보니까 굉장히 네. 즐겁게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겠고요. 네. 네, 지금까지 AMPN 글로벌의 김대리, 조대리, 네, 김승호 마케터 조준성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